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껴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보니 돈이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10억, 100억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다 1억부터 모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발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다른 데 있었으면 얼마의 돈이 들어올 건가? 예를 들면은 지금 금리가 3%다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도 다 기본적인 기회비용이 3%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금할 거를 안 하고 내가 지금 너한테 투자한다. 그러면 그 3%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예금 넣었으면 3% 나올 이자에 대출 이자 비용 5%, 6%까지 따지면 거의 10% 가까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의사방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쓸 뻔했는데 안 썼어. 그러면 그거는 10만 원을 번 게 아니에요. 20만 원 번 거야. 왜냐하면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죠. 매사에 어떤 이런 기회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과연 의사결정이 뭐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걸 투자한다, 어떤 걸 소비한다 할 때 확실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돈을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자를 만났더니 작은 돈을 아끼더라지 마치 착각을 해서 그러면 나도 아끼고 이거 안 쓰고 이러면 부자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억을 모은 사람이 모두 다 10억, 100억으로 키우진 못하지만 10억, 100억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다 1억부터 모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돈을 이제 과거보다는 어렸을 때보다 당연히 지금이 더 부자겠죠. 돈이 작을 때는 오히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한 100억쯤 있으면, 한 50억만 있으면 난 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50억, 100억이 돼보면 그 돈을 더 못 깨요. 희한하게도 돈이 없을 때는 내가 한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한 대, 람보르기니 한 대 사도 뭐 돈이 확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억 있는 사람 만나보면 람보르기니가 없어. 왜 람보르기니 같은 거 안 사요? 그러면 그걸 왜 사냐? 100억이 주는 완성도와 만족감이 더 나한테 좋은데 그걸 람보르기니를 사서 왜 그걸 95억으로 훼손시키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자는 명품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닥 그렇게 어마어마한 관심은 없어요. 명품이 왜 이렇게 한동안 인기가 있었냐? 내가 명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제가 S그룹을 퇴사를 했었는데 옛날에 S그룹은 아시겠지만 에버랜드나 캐러비안 베이를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임직원. 그냥 신청하면 줘. 안 갔어. 왜냐면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오히려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막 에버랜드나 캐러비안 베이가 아쉽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때 좀 갈 걸, 많이 갈 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된 이유는 아껴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부자가 되고 보니 이 돈이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오히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은 그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막상 큰 돈을 가져보면 그 돈이 주는 돈의 소중함이라는 걸 안다 그럴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안 쓰게 되고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부의 소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부의 연속성에 더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의 돈, 뭔가 돈을 어디다 써서 오늘 택배가 오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와서 그 물건을 보는 기쁨보다는 그 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기쁨이 부자들한테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부자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야.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야.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높여야 되겠죠. 자, 뭐부터 높일까? 소득부터 높여야죠. 소득 높이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재테크하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막 나한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오늘 대충 때우고 오늘도 빨리 끝내자. 그러면 본인 소득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내가 나한테 오늘 주어진 일, 이걸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그거 동료나 상사가 모를 것 같지만 알거든요. 이 친구는 일을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구나. 그 사람 승진하는 거야. 유능해지는 거야. 그게 소득 높이는 거야. 그게 재테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파이어족을 꿈꾼다 그래가지고 40에 그만. 그거는 여러분 그냥 대단한 착각이고 망상인데 열정을 갖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것이냐? 운동 왜 해요? 그냥 오래 살려고? 그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어떻게 높일 거야? 경제 공부를 해야 돼? 경제 공부하면 막 수익 높아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요즘 분들이 너무 앞에 두 개는 등한시하면서 뒤에 세 번째만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리고 맨날 유튜브 보고 뭐 맨날 뭘 저는 그건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식생활비는 건강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줄이는 건 안 좋아요. 근데 그 식생활비를 막 디저트에다가 때려 붓는다,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생활비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해서 식생활비로 보자면 저는 25에서 3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떨어지면 안 되겠죠. 내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75만 원 정도는 먹는 데 써야 되죠.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말이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 먹는 것도 되게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다만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해지지 않으려면은 예산을 만들어라. 근데 그 예산을 세 가지로 나눠라. 장보기 예산, 외식비 예산, 배달 예산,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대 2대 2.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먹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이면 60만 원은 장보기 예산, 20만 원은 외식 예산, 20만 원은 배달비 예산.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나는 요리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사 먹는데 뭐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겠지만,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건 시간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의 하나로 집어넣어서 자주 방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장바구니 물가가 비싸다 그래도 외식이나 배달보단 쌉니다. 나 1인 가구인데 나는 뭐 어떻게 사다 먹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커스터마이징이 돼. 나 1인 가구인데 하나만 팔면 안 돼요. 뭐 반 개만 팔면 안 돼.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안 돼! 이렇게 매정하게 안 합니다. 아예 그냥 가져가. 그리고 2개 그냥 줄게. 그러고 막 이래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채를 썰어서 소분을 해서 냉동을 시킨 다음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마다 나눠서, 사실 처음에 안 해보면 귀찮은데 해보면 이게 자취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또 따다다닥 합니다. 굉장히 식생활비가 건강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낮출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매번 나가서 인스턴트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데워 먹고 그 다음에 막 배달 시키고 이러니까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거 한 거지. 아니, 먹는 거 해먹는 걸 귀찮아하면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무슨 잔치상을 벌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딱딱딱 해서 밥 해놓고, 밥도 말이죠, 딱 해갖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딱 데워서 먹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시켰을 때 미리부터 젓가락 대지 말고 양을 좀 소분해갖고 냉동했다가 다시 또 데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생활비도 아끼고. 왜 아껴서 뭐해? 아껴서 빨리 내가 월세 내고 전세금 대출 내는 이 날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막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모르면은 계속 그렇게 남한테 월세 주고 은행에 전세금 대출 이자 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든 마트나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라. 그리고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빠듯할걸요? 아마 외식을 한다 그래도 막 15,000원, 2만 원 이상을 사 먹기는 어려울걸요? 그리고 배달을 시키게 되면 뭐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번에 시킬 때 많이 시킨다? 뭐 어쩔 수 없이 배달이 오려면은 그렇게 시켜야 된다면 시켜서 그 양을 잘 나눠서 드세요. 그걸 그냥 먹다가 이렇게 잘 미리 소분 안 해놓으면은 먹다가 내가 먹던 거라도 지저분하니까 그냥 버리자. 음식물 쓰레기, 환경 파괴, 돈 낭비, 건강 하나 나빠지니까 그냥 다 나빠지잖아요. 근데 하나 좋게 하면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번 시킬 걸 1번 시키면 돈도 절약돼, 환경도 보호돼, 그죠? 건강에도 도움돼, 모두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면은 식생활비를 뭐 아주 무슨 드라마틱하게 뭐 별반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30% 할인이 좋아요? 50% 할인이 좋아요? 50% 할인 좋죠. 그러니까 나 30%일 때만 해도 안 사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 50% 할인 딱 붙은 거예요. 반값 할인. 와, 이거는 내일 모레 종료된대. 이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화가 나. 어제도 그러면 50% 반값 해줄 수 있었던 거 어제 30% 했다는 건 뭐야, 20% 더 먹으려고 그랬네. 그리고 50% 할인한다는 거 뭐야, 여태까지 그러면 반값에 팔 수 있었던 거를 계속 100% 다 받았다는 거잖아. 나는 화가 나. 그리고 안 사. 진짜 필요한 게 아니면. 그러면 나는 100% 할인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필요한 걸 샀다가 나중에 조금 쓰다가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건 아니었네. 그러면 난 그 돈 헛돈 쓴 거잖아. 그러니까 50% 할인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산 거면은 그거는 내가 50% 손해 본 거지. 내가 안 사면 100% 할인이잖아.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거였는데 안 사게 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샴푸 안 사? 비누 안 사? 치약 안 사?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안 사고 지낼 수 있었다는 건 어차피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결코 지금 싸지 않다는 뜻이야. 오히려 반증이야.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네 그러면 그 전에.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침 세일한다. 그런 거는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세일을 보고 야 이거 살까? 그거는 넘어가신 거야. 속으신 거예요. 엥겔 지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먹는 거에 쓰는 비율은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 얘기는 부자들이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더 좋은 걸 먹긴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먹는 예산을 짰을 때 그 먹는 예산 안에서 나한테도 보상은 있어야 돼. 맨날 똑같이 한 달에 우리가 몇 끼를 먹냐? 한 100끼 먹거든, 100끼? 30일이라고 봤을 때 하루 3끼에다가 뭐 간식에다가 뭐 야식에다가 뭐 이런 거 하면 100끼는 먹는. 100끼 중에 한 10%인 10끼는 좀 특별식을 먹어야지. 어떻게 똑같은 거 100끼를 먹어? 거기에 강약, 중강약 이게 힘을 줬다 뺐다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잘 배분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약간 셀프 리워드, 식사도 좀 그런 것들을 짜놓을 필요가 있다. 먹는 거 하나만큼은 내가 좋은 걸 먹는다. 그건 좋은데 나머지 6, 7끼, 10끼 중에 한두 끼 정도는 좋은 걸 먹으려면 8끼는 평범하게 먹어줘야지 그게 한두 끼가 특별해지는 거지. 10끼를 다 특별한 걸 먹겠다. 그러면 그건 이미 특별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줄 거냐, 어디에 힘을 뺄 거냐라는 것을 안배를 잘해야 되고 그 안배는 역시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예산이 없어. 개미하고 배짱이 예산이 있잖아. 배짱이는 겨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개미는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 것까지 준비한 거잖아. 이렇게 안배를 잘하는 곤충도 지금 안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뭐든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먼저예요, 절약이 먼저예요? 그러면 전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한 요소지만 제1의 원칙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오르고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 된다? 대단한 헛소리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있지만 그 돈으로 부자가 되진 못해요. 그리고 절약? 중요하죠. 그렇지만 절약이라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일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본인의 일이 성장을 하려면 일단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그램을 열고 설정에 들어가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얼마나 봤는지 평균 사용 시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회해 봤더니 0분 이렇게 나와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뭐. 근데 보통 사람들 인스타그램이 이제 메타잖아요. 메타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설정에 시간 제한 모드가 있습니다. 일일 시간 제한 모드가 있어. 그게 뭐냐면 2시간 설정이 있고 1시간 설정이 있고 30분 설정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시간 이상은 이건 안 된다. 심지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16세 이하에게 SNS 금지가 지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SNS는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1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고 일터에서의 성장 발전은 무조건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일단 SNS를 1시간 이상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상이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한 일상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 과소비를 하게 돼요. 일상이 안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과소비. 남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비싼 차를, 비싼 가방을 사. 해외여행을 가거나. 왜 그래? 일상이 안 행복하니까. 일상이 안 행복하면 자기 일에서 성장 발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부자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세계 5대 부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말을 좋아할까요? 평일을 좋아할까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주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말이 막 기다려져요. 이러진 않을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주말보다 평일이 조금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일요일 날 저녁에 뒷목이 뻣뻣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일상에서의 성장 발전이 없다는 거고 일상에서의 성장 발전이 없고 일상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SNS 1시간 이상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과소비를 하게 된다. 부자하고는 전혀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할 건지 안 성공할 건지가 주말에 결정될 것 같아요? 평일에 결정될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평일에 결정되잖아. 근데 평일이 그렇게 지금 안 행복하다며.
그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되냐고. 근데 반박을 하니 멘토니 말이야 평일이 그렇게까지 막 익사이팅하고 재밌을 수가 있느냐. 물론 주말만큼 막 익사이팅하고 재미가 있진 않겠지만 최소한 평일날 그래도 오늘 내가 어제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내가 유능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사람 인생이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뭐 승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평일은 그냥 죽어도 싫다. 이런 사람이 부자 되는 일이 있겠어? 뭐 로또 당첨되지 않는 한? 없죠. 요즘 뭐 로또 당첨돼도 뭐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투자도 아니고 절약도 아니고 여러분의 일이 성장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일이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능해져야 되고 그 유능함이 주변 동료나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업무를 하는데 엑셀 같은 거 그냥 복잡한 업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는 수식 갖고 해도 다 충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면서 엑셀의 고급 기능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막 그걸 써. 그 주변 동료가 모를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엄청 훌륭하다. 그럼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유능해진 만큼 인정받고 승진하고 미래가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 일터에서도 뭐 주말만큼 행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좀 인정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SNS는 의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에 자꾸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탈출하려고 핫플레이스를 가야 된다,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된다, 이벤트 자꾸 하지 마시고 조용히 지역 도서관을 물론 이벤트도 필요하죠. 근데 매주 이벤트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지역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세요. 책을 빌리면 책을 꼭 빌려와서 그 책을 꼭 정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저도 정독은 안 해요. 뭐 책을 주섬주섬 이렇게 뭐 목차만 봤다가 좀 관심 있는 부분 찾아서 좀 읽기도 하고 뭐 덮어놨다가 책 읽으면 또 꼭 졸리잖아. 졸리면 좀 자기도 하고 주말에 좀 이렇게 생활하고 대출 한 책을 다시 갖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야지. 지역 도서관에 가면 유명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북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문화 생활을 하기도 하고 문화 활동을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꼭 돈 주고 책 사보고 꼭 돈 주고 공연 꼭 돈 주고 문화 생활했던 거를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 거기서 문화적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냐. 그죠? 그리고 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라. 또 시장 가가지고 상인들 한번 봐봐. 내가 이게 마음이 다운됐을 때 딱 보면은 그 상인들 진짜 소리치면서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좀 치얼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억 모으기라고 하는 거는 사회초년생이 아무런 자본이 없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상에서 차가 달려봐야 빨리 달려야 100km잖아요. 근데 성층권인 상공 1만 미터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 저항이 적어져가지고 그냥 가볍게 엔진을 돌려도 800km, 900km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20km, 30km 못 뛰는데 내가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느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는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많은 분들은 1억 모으면 1억 모은다고 뭐 달라지겠어?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억을 모으면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청약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모으고 나서 그 1억을 갖다가 가지고 무인 점포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반찬 가게를 하는데 무인 점포로 했다 그러더라고. 뭐 1억도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더 멀리 비상하기 위한 비행기가 실질적인 비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도다. 그 고도를 올라가기 전에는 비행기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물어봐라. 모으기도 전에 그럼 뭐 1억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자, 1억 모으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153만 원을 5년간 매달 60회 적립을 해서 1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왜? 항상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1년 후에 월급 올라가고 2년 후에 월급 올라갈 텐데 내가 맨날 똑같은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저축률은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별로 나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PT 선생님이 운동하러 갔을 때 바벨 80kg를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90kg 들어보자. 증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153만 원을 5년간 하지 마시고요. 130만 5천 원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10%인 13만 원을 증액을 하는. 그럼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3만 원인데. 그 다음에 또 13만 원만 증액. 마지막 해에 다시 한번 13만 원 증액. 이렇게 가도 딱 1억이 됩니다. 1억이 갖는 어떤 상징성, 1억이 갖는 목표에 대한 집중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1억을 모아보자. 1억 모으면서 마음속에 막 불안감이 들죠. 내가 이걸로 S&P 500에 주식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미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계속해서 153만 원을 S&P 500에 주식에 넣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설사 제 말이 틀려서
앞으로 S&P 500이 과거 5년처럼 똑같은 수익을 낼 정도로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1억 모으는 동안 그 사람은 1억 1,472만 원, 고작 한 달에 22만 6천 원 정도 더 저축한 정도 수준의 차이밖에는 안 난다. 그게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물론 큰 거죠. 큰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5년 후에 100% 확률로 받게 되는데 S&P 500에 153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은 100% 확률로 1억 1,472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도우면 1억 1,472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잘하면 1억도 안 되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포감, 불안감 갖지 마시고 일단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축에 매진해 보자. 2025년도 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모으게 됐을 텐데 그때 내가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내가 더 성장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아마 분명히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월소득 300만 원이다. 월급 적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신다면 130만 5천 원으로 시작해서 5년 안에 1억을 만드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300만 원이면 불행히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없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직주근접 안 하고 1시간 출퇴근을 해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 130만 원 5천 원 하긴 좀 어렵다면 95만 원으로 저축. 그 대신에 95만 원 하고 내년에 10만 원 증액, 내후년에 10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가면 7년 후에 1억 2천을 타게 됩니다. 자, 7년 후에 1억 2천. 뭐 1억 모으라더니 왜 1억 2천이냐? 7년 후에 1억 2천을 모았다는 거는 지금 1억 500이니까 1억은 재투자하고 500만 원은 유럽 여행 다녀오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130만 5천 원으로 1억 모으기를 시작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95만 원으로라도 시작을 해라.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금액은 훨씬 큰 1억 2천을 모을 수 있고 그 1억 2천은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만 원 정도 된다.